네, 그러면 exclusiveDB를 활용한 SQL 입문 과정에 대해서 강의할 이동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인문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요. 강의하기 전에 저희가 계속 그 도커를 시작하고 그리고 exclusiveDB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지금 현재 도커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도커 PS를 해주시면 현재 목록에서 컨테이너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 저희의 프로젝트 네임 executix start를 해주시면 잠시만요. executix start 해주시면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됐으면 저희가 이제 exclusiveDB에 접속을 해야죠. 그래서 exclusiveDB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도커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명령어도 있고 이게 우분투랑 파워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컨테이너에서 이제 저희 exclusiveDB로 접속하는 방법은 이제 xsql -u exclude -d exclude를 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exclusiveDB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명령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를 쳐주셔도 되고 저희가 첫 1강에서 alias를 통해서 exclude라는 이제 alias를 통해 바로 exclusiveDB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DB에 접속을 해주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인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로는 조인의 이해, 다음은 조인의 종류, 그리고 조인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인문은 이제 여러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제 한 번에 조회하기 위한 이렇게 사용하는 SQL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정규화된 커스터머 테이블과 임플로이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과 임플로이 테이블 보시면 EMP ID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커스터머 테이블의 EMP ID는 임플로이 테이블의 ID를 입력을 한 컬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FK, PK 관계를 이용해서 두 테이블을 조인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커스텀 ID, 커스터머별 담당 사원의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강의에서 사용할 테이블인데 employees 테이블과 departments 테이블이 있습니다. 두 개는 이제 정교화 과정을 거친 테이블들인데 이 두 개에는 각각 departments ID 그리고 department에는 이 departments ID에 대한 이제 컬럼이 있죠. 이 두 개 여기서 employees 테이블의 departments ID는 departments ID를 이제 입력한 값이죠. 입력한 값인데 여기서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PK, FK, PK, primary key와 foreign key를 이용해서 조인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조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조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nner 조인과 outer 조인입니다. 여기서 outer 조인 안에는 left 조인, right 조인 또는 full outer 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inner 조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ner 조인은 또 간단하게 두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데이터만 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신텍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from table 1 첫 번째 테이블 from 다음에 table 1 첫 번째 테이블 하고 inner join 하시고 그 다음에 table 2 두 번째 테이블을 넣으셔서 여기서 on 조건 다음에 그 테이블의 특정 컬럼이 일치할 때 여기서 두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on 조건 다음에 어떤 테이블에서 특정 컬럼이 일치할 때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where 조건이 생략될 수 있지만 만약에 있으면 where 조건에 맞는 부합하는 데이터만 반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너 조인을 하기 위해서 실습에 활용할 예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저희가 이 임의로 만든 이제 테이블은 그 이너 조인뿐만 아니라 아우터 조인에 대한 실습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FK랑 PK를 고려하지 않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PK와 FK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create employees table과 departments table, salary table 이 쿼리를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 각각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서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총 만들어야 할 테이블이 3개입니다. employees table, departments table, 그 다음에 salary table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departments table을 만들었고 employees table도 만들었고 salary table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에 사용될 테이블이기 때문에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만든 테이블을 한번 조회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select data from employees 하면 이제 ID employees를 보면 employees 테이블을 보면 ID와 부서 ID 그리고 employees 그러니까 사원 네임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departments를 보시면 departments ID에 맞는 departments 명, 이름 그러니까 부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개의 테이블을 만들었고 employees ID는 employees 테이블은 ID, 부서 ID, 직원 이름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고 departments 테이블은 부서 ID 그리고 부서 이름 이렇게 2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저희가 방금 inner join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inner join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인문에서 inner join문에서 특정 컬럼에 일치하는 데이터만 반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employees 테이블을 보면 ID, departments ID, name이 있고 departments는 ID, name이 있으니까 여기서 departments ID는 departments 테이블에 있는 ID를 입력한 값인데 2개를 다음에 on 조건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한번 보시면 from employees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테이블과 inner join을 departments과 둘이 inner join을 통해서 on 조건 다음에 서로 일치하는 특정 컬럼에 만족하면 이제 반환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일치한다는 여기서 1, 2, 3은 현재 일치하죠. 하지만 employees 테이블에는 부서 아이디가 4가 있고 근데 departments 테이블은 아이디가 4인 컬럼이 없습니다. 레코드가 없습니다. 또한 departments 테이블에는 5번 아이디가 있는데 5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employees 테이블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inner joi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족하는 여기서 일치하는 즉 특정 컬럼의 데이터가 일치하는 데이터 값만 반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쿼리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departments 테이블이 일치하는 즉 1, 2, 3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inner join을 사용해서 2테이블의 교집합인 데이터를 조회했는데 inner join을 사용하지 않고도 2테이블의 교집합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from 테이블 첫 번째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을 넣고 입력하고
그다음 where 조건을 통해서 아까 한 on 조건과 같은 조건입니다. on 조건 같이 where department employees 테이블에서의 department id와 그리고 departments의 id가 같을 때 데이터가 같을 때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쿼리를 실행을 해보면 아까 inner join 한 결과값과 방금 from 다음에 to table 다음에 where 조건을 이용한 조의 결과값이 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inner join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같은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outer join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outer에는 left join과 right join 그리고 full outer join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left join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 집합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왼쪽 테이블을 left join은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조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텍스를 보시면 from table 1, 즉 테이블 1이 첫 번째 테이블이 기준이 되고 left join 테이블 2가 조인하는 그런 관계이고 inner join과 똑같이 on 조건, 즉 특정 컬럼이 일치하는 데이터만 반환하는 그런 신텍스를 가집니다. where 조건은 생략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left join을 좀 더 실습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 departments id가 중복되는 일치하는 즉 departments table과 employees table에서 부서 id가 일치하는 1, 2, 3은 반환이 되지만 inner join에서는 반환이 되지만 나머지는 안 됐잖아요. 근데 left join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이 left 왼쪽에 있는 employees table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저희가 예제로 하는 이 쿼리를 실행을 해보시면 departments id가 4인 레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잠시만요. D가 잠시만요. 쿼리가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select 다음에 from 이게 저희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고 employees가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departments 테이블을 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departments id를 조건으로 일치하는 그 데이터를 반환하는데 현재 기준이 employees 테이블이기 때문에 employees departments 테이블에 있는 id에 4가 없더라도 기준에 있는 테이블에 4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 표와 같이 department id가 4인 이제 employees 테이블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컬럼은 반환이 되지만 departments에 있는 지금 id에는 4가 없기 때문에 널 값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left join에서 했는데 이제는 right join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right join도 left join과 비슷한데 그냥 기준이 왼쪽이냐 첫 번째 테이블이냐 두 번째 테이블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right join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오른쪽 테이블 2가 기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ft join과 마찬가지로 from 테이블 1 right join 테이블 2, 즉 기준이 되는 테이블 2에 조인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on 조건을 사용하고 where는 생략될 수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ight join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eft join을 했을 때는 이 departments id가 4번인 데이터가 조회가 됐잖아요. 근데 right join은 어떻게 될까요? right join은 반대로 4번 departments id가 4번인 레코드는 조회가 안 되고 departments에서 5번인 id가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번 쿼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혹시 안 되시나요? 안 되시면 채팅창에 물어보시면 제가 쿼리를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left join 쿼리이고요. 이거는 아래 거는 right join 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right join 쿼리를 실행해 보면 여기서 departments id가 4인 건 없고 5인 건 있습니다. 왜냐면 departments 테이블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테이블에 id가 5인 레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인을 했기 때문에 departments 테이블에 나와 있는 이제 5번 id는 에 대한 이제 레코드는 나오지만 현재 employee 테이블에는 부서 id가 5인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null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left join과 right join 똑같이 서로 이제 기준이 서로 다를 뿐 작동하는 방식이나 쿼리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기준 employees 테이블을 기준이 되는 departments 테이블에 이제 조인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또 inner join, 뭐 left join과 마찬가지로 이 on 조건 다음에 departments id를 이용해서 일치하는 데이터가 반환되는 그런 쿼리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크로스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크로스 조인은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논리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테이블 1에 1이 각각 1A, 1B, 1C가 조회가 되고 테이블 1의 2번 행은 이제 2A, 2B, 2C가 조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크로스 조인은 두 테이블의 로우 개수를 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텍스를 살펴보면 from table 1 cross join table 2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크로스 조인은 저희가 앞서 봤던 뭐 right join이나 left join과 다르게 on 조건이 없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크로스 조인은 on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로스 조인을 해보시면 이 크로스 조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departments id에 몇 개의 레코드가 있는지, 그러니까 employees 테이블에 몇 개의 레코드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departments 테이블에 몇 개의 레코드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논리 곱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총 이제 조회되는 로우 수가 몇 개일까요? 이 그림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5개의 레코드가 있고 4개의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20개, 총 20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할 쿼리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employees 테이블 1이죠. cross join 테이블 2 간단한 쿼리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면 20 rows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는 순서대로 안 돼 있긴 한데 이제 여기서 각각 1 employees ID 1에 1 그 다음에 1에 2 1에 3 1에 5 다음 또 2에 1 2에 2 2에 3 2에 5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총 20개의 레코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총 몇 개인지 확인하는 쿼리를 하기 위해서는 select count from 한 다음에 저희가 방금 실행한 쿼리를 넣어주시면 잠시만요. from이 띄어쓰기 안 되네요. 그래서 총 카운트가 20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조인은 논리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우터 조인에서 마지막 풀 아우터 조인이 있습니다. 이제 풀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두 테이블의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합집합이 뭐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저희 left join과 right join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left join과 right join 둘 다 합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left join을 했을 때는 반환이 안 되는 데이터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right join에도 반환이 안 되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을 합해서 합한 게 모든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full outer join입니다. 그래서 full outer join의 신텍스를 보시면 이제 from table name 첫 번째 테이블과 full outer join table 2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 하시고 똑같이 on 조건을 사용해서 이제 특정 컬럼의 데이터가 일치하는 데이터만 반환하는 그런 조인문입니다. 그래서 full outer join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꼭 여기서 실습을 할 때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 테이블의 구성이고 그리고 저희는 on 조건을 사용해서 departments id가 일치할 때 데이터를 반환한다고 이제 계속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차이점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치하는 거는 departments 테이블과 employees 테이블에서 부서 아이가 일치하는 거는 1, 2, 3인데 departments 테이블에는 4가 없고 5가 있고 employees 테이블의 departments id에는 4가 있지만 5가 없습니다. 그래서 left join과 right join 할 때는 이 id가 4인 레코드와 5인 레코드가 조회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full outer join은 모든 데이터가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full outer join은 from employee 첫 번째 테이블과 full outer join 두 번째 테이블 그리고 항상 저희가 했던 조인문 할 때 on 조건을 사용했죠. on 조건에 부서 id가 일치하면 반환하는 근데 full outer join은 합집합이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가 반환이 된다. 데이터가 반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잠시만요. 문제가 S도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네. 이게 PPT에서 아마 PDF로 변환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띄어쓰기 안 돼 있는 것만 좀 띄어쓰기 해주고 이렇게 저처럼 잘못되어 있는 것만 좀 해결을 해주면 바로 쿼리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실행해 보면 아까 초반에 left join, right join의 예를 들어서 right join에는 이제 departments ID 즉 5번을 이제 departments 테이블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서 아이디가 5인 레코드가 반환이 돼서 5가 보이고 그리고 employees 테이블에 departments 아이디가 4인 레코드가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full outer join을 했기 때문에 없는데? full outer join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서 아이디가 5고 그리고 부서 아이디가 지금 4 employees 테이블에서의 부서 아이디가 4인 데이터가 즉 모든 데이터가 반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full outer join은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full outer join을 사용하지 않고 left join과 right join의 합을 이용해서 full outer join 조회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전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eft join과 right join의 union을 하겠습니다. union은 말 그대로 합한다. 합집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했던 left outer join의 쿼리 저희가 했던 아까 left outer join의 쿼리를 right outer join 아까 했던 right outer join과 함께 union을 하면 이렇게 유니언 이 쿼리를 실행을 하면
여기도 잠시만요. 자, 이거는 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DF로 변환할 때 오류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제 full outer join과 이제 비교를 통해서 보시면 결과값이 순서는 다를 수 있어도 결과값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left join 단독으로 그냥 left join을 했을 때는 반환이 그 부서 아이디가 5가 부서 아이디가 5인 레코드는 반환이 안 되고 right join을 했을 때 부서 아이디가 4인 레코드가 반환이 안 되는 걸 알 수 확인했었는데 여기서 유니언을 통해서 두 개를 이제 합하면 이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인 레코드가 나오고 하지만 이제 인플로이 테이블은 없기 때문에 너리 값이죠. 그리고 인플로이스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4인 이제 부서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나오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는 부서 아이디가 4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널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ull outer join과 이 조의 결과를 확인해 비교해 보시면 둘이 같게 결과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인의 종류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는 조인의 활용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조인의 활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조인의 활용을 보면 막 그룹 바이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중행 함수를 아직 다 진도를 못 나가서 이제 제가 짧게 그룹 바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저번 주 강의에서 남은 이제 그룹 바이 함수나 윈도우 함수는 다음 주에 다른 강사님께서 좀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그룹 바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룹 바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룹 바이를 이제 저는 예시로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룹 바이를 이제 여러 종류로 할 수 있는데 전체를 그룹 바이 하거나 아니면 따로 컬럼별로 이제 그룹 바이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 테이블 orders라는 테이블 전체를 그룹 바이 해서 이 토탈 프라이스를 썸한 것, 즉 이제 테이블에서의 전체 그룹 바이를 통해서 썸을 통해서 총액을 구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다른 이제 다르게 쓰인 그룹 바인데요. 이거는 EMP ID별로 그룹 바이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EMP orders에는 orders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select from orders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EMP ID별로 여기서 중복이 많이 될 거예요. 1번이 한 번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EMP ID별로 묶음을 그룹화를 해서 그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 즉 EMP ID의 토탈 프라이스를 합한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MP ID별 토탈 프라이스를 썸한 것. 그래서 EMP ID를 그룹 바이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엔 저희가 계속 컬럼이나 아니면 전체 테이블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익스프레션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별로 토탈 카운트 주문 건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날짜별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날짜별로 그룹 바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토탈 카운트를 썸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오더들을 보시면 이렇게 시간도 나오고 날짜도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날짜만 보고 싶다. 그래서 group by 다음에 뭐 substring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시간을 자르고 이렇게 그리고 날짜별로 그룹 바이를 통해서 뭐 12월 6일에는 뭐 주문 건수가 총 몇 개, 12월 7일에는 주문 건수가 총 몇 개, 이렇게 날짜별 토탈 카운트의 썸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신텍스를 보시면 from table name, 테이블 명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group by 다음에 전체 테이블이나 컬럼이나 아니면 expression, 뭐 함수 제가 방금 함수했죠? substring을 이용한 함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roup by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제가 설명다시피 전체 테이블의 전체 EMP ID 즉 모든 사원의 총 뭐 판매액을 보기 위해서 전체 테이블을 그룹 바이 해서 토탈 프라이스를 썸 해주시면 총액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테이블 전체 그룹화에서는 그룹 바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을 하면 만약에 그룹 바이를 생략을 하면 이 그룹 바이가 대상이 전체 테이블 전체가 그룹 바이가 되시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보면 여기 그룹 바이가 생략이 됐죠.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해 보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전체 테이블을 그룹 바이 하여 그러니까 orders라는 테이블에서 전체 테이블을 그룹 바이 하여 총액 토탈 프라이스의 즉 총액을 조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이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그룹 바이 전체 테이블을 그룹 바이 할 때는 생략 하시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EMP ID 별, 즉 뭐 EMP employee ID가 1인 사람, 1인 사람과 2인 사람, 3인 사람 각각 토탈 판매량, 판매액이 얼마인지 뭐 알기 위해서 EMP ID를 그룹 바이 해주셔야 이렇게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MP ID별 토탈 프라이스를 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면 orders 테이블에서 EMP ID를 그룹 바이해서 EMP ID가 1인 이렇게 레코드가 많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2인 게 많을 수 있고 15인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룹 바이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토탈 프라이스를 썸 해갖고 여기서 각각의 토탈 프라이스를 썸해서 각 직원별 판매 성과 즉 판매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쿼리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순서가 이제 뒤죽박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order by 뭐 EMP ID ascending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저희는 order by 이용해서 저희 순서를 정렬했죠. 이렇게 EMP ID별로 판매 총액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EMP ID를 그룹 바이 한 것입니다. 이제 그룹 바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한 이유가 여기서 이 쿼리를 보시면 select orders를 보시면 잠시만요. select orders를 이제 order by 하면 이렇게 1인 EMP 아이디가 1인 레코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EMP 아이디 즉 employee 아이디가 1인 사람의 총액 즉 판매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토탈 프라이스를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EMP 아이디를 그룹 바이해서 1인 즉 여기 나오는 것처럼 1인 사람의
예, total price 이 프라이스들을 다 썸한 것, 썸한 값이 이제 35만 6,500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orders 테이블에서 직원별 판매 성과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룹바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데이트 주문 날짜별로 그룹화하는 것인데요. 그룹 바이 신텍스를 보시면 익스프레션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익스프레션은 컬럼 혹은 표현식이 올 수 있습니다. 표현식이 올 수 있다는 말은 즉 이거와 같이 뭐 substring과 같은 이제 표현식이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면 날짜별로 이제 토탈 주문 횟수,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연습을 하기 전에 우선 orders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역/d에 orders를 하면 이렇게 저희는 날짜별로 하기 때문에 date ordered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date ordered의 데이터 타입은 time step without time zone이기 때문에 현재 문자 텍스트가 아닙니다.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substring 저번에 배웠었는데 substring은 데이터 타입이 문자인 것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캐스트를 통해서 데이터 오더를 문자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substring 즉 자르는 겁니다. 원래는 데이터 orders 테이블에서의 orders 테이블을 보시면 데이터 ordered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만 보고 싶고 날짜별로 그룹화해서 보고 싶으면 이 뒤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substring을 이용해서 이런 형식의 날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날짜별 이렇게 12월 6일, 뭐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이렇게 날짜별로 주문 건수, 횟수를 토탈 카운트를 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날짜별 뭐 예를 들어 12월 8일이라고 생각하시면 12월 8일에 뭐 이 레코드도 있고 12월 8일에 여기도 레코드가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각각 이 뒤를 서브스트링으로 자르고 이 날짜별로 토탈 프라이스들을 썸한 것이 이 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날짜별 12월 6일, 7일, 8일, 9일 날짜별 토탈 카운트의 썸값이 이렇게 이렇게 조회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바이 제가 간단하게 저희 이제 조인문의 활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그룹 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강의 시간에 다른 강사님께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룹 바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조인의 활용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조인의 활용을 하기 전에 잠깐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20분에 다시 강의를 재개하면 조인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의 활용은 뭐 어떤 특정한 사항, 예를 들어 음료 카테고리별 주문수, 뭐 판매 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 뭐 이렇게 이런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다양한 조인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2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다시 강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활용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방금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은 여러 서로 다른 이제 테이블에 이제 존재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이제 조회하기 위한 SQL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이널 조인, 뭐 교집합, 쉽게 말해서 교집합, 즉 이제 테이블의 특정 컬럼에 일치하는 데이터 값을 반환하는 그런 조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left join, 이 outer join 중에서 left outer join은 기준이
왼쪽인 테이블, 즉 쉽게 말해서 첫 번째 테이블 기준으로 조인을 한 거, 그리고 right 조인은 left 조인과 똑같지만 기준이 다른, 즉 오른쪽 두 번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한 조인문이고, 크로스 조인은 이제 논리곱, 즉 이제 각각 논리곱, 뭐 1A, 1B, 1C, 2A, 2B, 2C 이런 데이터 레코드를 이제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조인문이고요. 이제 full auto 조인은 쉽게 말해 합집합, 즉 left join과 right join 두 개를 합한 조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조인의 활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음료 카테고리별 주문수를 알아보기가 목표인데요. 이제 음료 카테고리별 주문수 알아보기 전에 우선 뭐든지 어떤 쿼리를 짜기 전에 그 테이블의 데이터, 즉 컬럼이나 레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FK, PK로 되어 있는지, 어떤 참조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카테고리별 주문 건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order details에서는 이제 orders ID, 뭐 beverage ID, beverage count가 있는데 여기서는 카테고리 관련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beverage 테이블에는 beverage의 카테고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PK, FK로 primary key와 foreign key로 되어 있는 이제 beverage ID를 이용해서 조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료 카테고리별 주문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orders detail, from orders detail 첫 번째 테이블, 그 다음에 inner join, beverage 테이블, 즉 두 번째 테이블을 조인해서 저희가 beverage ID가 지금 FK, PK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성, 이 참조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일치하는 이 특정 컬럼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음료 카테고리별로 하기 때문에 그룹 바이 카테고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카테고리를 해주시고 이 카테고리별 주문수이기 때문에 이 beverage count, order details에 있는 beverage count의 sum을 해주셔야 저희가 원하는 음료 카테고리별 주문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를 들어 select orders from orders를 해보시면 이렇게 order details죠. 잠시만요. 그래서 orders details를 하시면 이 orders 주문 ID에 어떤 beverage ID 뭐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가 1번이고 뭐 프라푸치노가 15번이면 15번 아이디가 몇 번 주문이 되었는지 나와 있는데 이게 주문을 할 때 이제 한 음료만 살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개의 음료를 살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를 들어 orders ID가 1일 때 뭐 beverage ID가 15인 음료를 4번, 11인 음료를 한 번, 뭐 5인 아이디를 4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verage count 그러니까 아이디별이 아니라 그 카테고리별 그 총 주문 건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beverage 테이블 즉 beverage 테이블에서 카테고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참조를 해서 조인을 해서 음료 카테고리별 총 썸을 이용해서 총 건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저희 order by to descending을 한 이유가 이제 그 내림차순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카테고리별 그룹 바이 이용해서 카테고리별 썸을 이용한 beverage count의 합, 즉 총 주문 건수, 각 카테고리별 총 주문 건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무조건 모든 어떤 쿼리를 짜기 전에는 테이블의 구성 컬럼이나 이제 레코드를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22년 12월 8일에 음료 판매 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제 이 조건이 2022년 12월 8일이고, 그리고 음료 판매액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음료 판매액을 또 썸을 해주셔야 되죠. 음료 판매액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걸 썸 해주셔서 총 음료 판매액이 찾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인플로이별로 음료 판매액을 이게 그룹 바이 해서 인플로이 네임을 그룹 바이 해서 각 사원의 음료 판매액이 가장 높은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테이블들이 인플로이 테이블과 orders 테이블입니다. 현재 인플로이 테이블에는 인플로이 네임이 있지만 뭐 12월 8일에 판 음료 판매 금액이 나와 있지는 않고, 아니면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orders 테이블을 조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orders 테이블에는 현재 12월 8일이라는 정보, 12월 7일일 수도 있고 12월 8일일 수도 있고 12월 9일일 수도 있고 이런 정보가 있고, 이날 몇 개의 음료가 판매가 되었고 이 판매의 총액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테이블에는 현재 인플루이 아이디가 PK, FK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일치하는 조건을 통해서 특정 컬럼을 통해서 조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employees 테이블, 그래서 employee 테이블입니다. employees가 아니라 employee 테이블입니다. employee 테이블에 첫 번째 테이블에 from 다음에 employee 테이블 넣고 inner join orders 테이블에서 employee ID, 즉 사원 아이디가 일치하는 특정 컬럼인 인플로이 아이디가 일치하는 데이터값만 반환하게 조건을 하고, 저희는 그리고 12월 8일에 특정 날짜에 지금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here 조건을 이용해서 12월 8일로 조건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직원이잖아요. 음료 판매액이 가장 높은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별로 총 음료 판매액 12월 8일에 총 음료 판매액을 조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바이 인플로이 네임을 해주신 다음에 그룹 바이 인플로이 네임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조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로이 네임 해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판매액 비교잖아요. 총 판매액 비교. 그렇기 때문에 토탈 프라이스를 썸해 주셔서 order by 4, 그러니까 네 번째 컬럼, 즉 sum price 컬럼을 이제 descending 내림차순하게 한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쿼리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인플로이 네임별로 그룹 바이가 돼갖고, 이제 저희는 sum total price 했기 때문에 각 인플로이마다 총 판매액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order by sum price 컬럼을 했기 때문에 높은 판매액 순서대로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그런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이거와 똑같이 이제 그룹 바이를 저희가 인플로이 네임을 했기 때문에 인플로이별 sum price 그러니까 토탈 프라이스의 sum, 이렇게. 그래서 제일 높은 음료 판매액이 제일 높은, 즉 12월 저 외일 조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12월 8일 날 음료 판매액이 제일 높은 직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쿼리를 실행하기 전에 이 테이블을 봤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조인할지도 이 테이블의 구성을 알아야 어떤 테이블을 조인하고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조인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카페 주문 날짜별, 음료 카테고리별 총 주문 개수 조회하기입니다.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카페에 갔을 때, 한 주문 한 번 했을 때, 그게 이제 뭐 하나의 음료만 주문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order details에는 그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한 주문 이제 ID, 즉, orders ID에 이제 beverage ID, 어떤 음료의 아이디, 어떤 음료를 주문했는지, 즉 그 음료의 아이디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아이디별 몇 개의 음료를 주문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order details에는 이제 어떤 날짜에 주문했는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beverage 아이디가 나오지만 그 beverage가 어떤 카테고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orders와 order details 조인해주고, 이 조인한 값과 똑같이 조인한 것과 이제 beverage도 조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원하는 카페 주문 날짜별, 음료 카테고리별 총 주문 개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는 계속 두 개의 테이블만 조인을 했었는데, 두 개의 테이블 조인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테이블도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우선 orders과 order details의 테이블을 보면 현재 orders id가 fk, pk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을 할 수 있고, 이 조건을 이용해서 조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beverage id와 order details에서의 beverage id도 이 pk, fk가 참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살펴보면 저희가 먼저 orders와 order details 조인하고 그 다음에 beverage가 조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rom orders 그 다음에 inner join order details, 그 다음에 이 조건이 orders id죠. id. 그래서 여기 특정 콜럼인 orders id에 일치하는 데이터만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는 beverage id랑 조인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이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참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everage 조인을 해주시는데 온 다음 조건은 beverage id로 참조를, 일치하는 데이터 값만 반환하는 그런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카페 주문 날짜별이기 때문에 이 orders에 나와 있는 date ordered들을 group by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음료 카테고리 별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그룹 바이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해서 이제 하시면 이 아래 결과처럼 데이트 오더로 카테고리별, 데이트 오더별, 카테고리별 총 주문 건수, 즉 select에서 beverage count 총 주문 건수의 합, 카테고리별, 날짜별, 카테고리별 총 주문 건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 결과값, 조회해야 하는 결과값처럼 날짜별, 카테고리별, 물론 이제 날짜가 여러 코드가 나오지만 날짜별 각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별 카테고리별 총 주문 건수, 즉 12월 6일 날 핫 커피스는 52개 주문 건수가 52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핫 이즈는 12월 6일 날 51번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오더 바이를 왜 넣냐? 왜 넣은 이유가 이제 날짜를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만들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먼저 데이트 오더를 내림차순을 정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인 총 주문 건수를 내림차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아닌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할 수 있다. 조인할 때는 항상 이 어한 조건도 잘 해주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잘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원하는 게 날짜별, 카테고리별이기 때문에 이 그룹 바이도
그거에 맞게 날짜별, 카테고리별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예제를 해봤는데요. 다음은 조인의 활용, 즉 조인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업데이트면은 이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의 레코드를 이제 변경하는 컬인데요. 좀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테이블 1이 있고 이제 참조하는 테이블 2가 있으면 저희는 이 참조하는 테이블 2를 이용해서 테이블 1을 내용을 이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한다는 의미입니다. 업데이트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조인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테이블 1, 즉 저희가 변경하고자 이제 업데이트하고 싶은 테이블이고 from 테이블 2, 즉 저희가 참조하는 테이블, 즉 두 번째 테이블, 참조하는 테이블 where 조건 다음에 특정 컬럼의 데이터 값이 일치할 때 이 컬럼의 데이터 값을 바꾼다. set 이 컬럼의 이제 데이터 값을 바꾼다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3강에서 업데이트 구문을 했었는데요. 이거랑 업데이트 구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조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다른 어떤 테이블을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다른 테이블을 참조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처음에 셀러리 테이블을 만들었었죠. 우선 셀러리 테이블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pasta from salary 를 해주시면 저는 이미 다 조회가 됐네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employee ID만 나오고 employee EMP ID만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널 값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미 실행이 된 상태라서 이미 조인 업데이트를 한 상태라서 이렇게 셀렉트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셀러리를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널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게 employee 직원 입사 날짜와 그러니까 start date와 월급 데이터 salary를 이건 잘못되어 있네요. salary를 이 salary 테이블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EMP ID가 현재 employee 테이블 ID와 salary 테이블의 EMP ID가 지금 현재 일치하잖아요. PK, FK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저희는 salary는 현재 PK, FK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이 where 조건을 이렇게 ID가 일치하는 특정 컬럼인 employee ID가 일치하는 데이터만 이제 반환을 하는 건데 그래서 employee ID가 where 조건에 있는 컬럼입니다. 특정 컬럼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제 update salary 테이블 즉 저희가 즉 여기서 이제 옮기고자 하는 새로 만든 salary 테이블에 변경하고자 하는 테이블이고 여기서 from employee ID 즉 저희가 참조하죠. 지금 이 테이블에 참조하는 테이블을 from 다음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where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employee ID를 참조하는 employee ID가 지금 현재 일치하는 것들만 이제 이렇게 반환하는 where 조건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set 다음에 원하는 컬럼의 데이터 값을 입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alary 테이블의 salary 컬럼에는 employee employee 테이블에 salary 넣어주시고 salary 테이블의 from date 컬럼에는 employee의 start date 컬럼의 데이터 값을 이제 업데이트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저희 이제 salary 컬럼에는 employee의 salary 컬럼을 이제 업데이트 해주시고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시고 salary의 from date 컬럼에는 employee 테이블의 start date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준다는 이제 쿼리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한번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이미 한번 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네, 똑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이 쿼리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원래는 널 값이었던 salary 테이블이 이렇게 원래 이 salary 컬럼과 from date이 널 값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employee 테이블을 참조해서 이 salary 테이블을 업데이트한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이제 조인 활용을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쿼리를 짜기 전에 저희가 조인을 하기 전에 조인하는 테이블들의 구성을 봐야 됩니다. 뭐 데이터 타입이나 데이터 뭐 FK, PK 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다 잘 아실 건데 select 뭐 아스타 from beverage 하면 그 테이블의 데이터들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싶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플러스를 이용해서 beverage를 하시면 데이터 타입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해주셔서 이런 뭐 목표, 음료 카테고리별 주문수를 알아본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전에 이런 테이블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쿼리를 짜는 게 제일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고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고자 하는 셀렉트, 구문, 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서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확인해서 셀렉트를 했었는데 두 개 말고도 이제 세 개 이상도 조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두 개가 아닌 세 개 이상 조인해서 뭐 그룹 바이를 통해 주문 날짜별 그리고 카테고리별 이렇게 총 주문 개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드리자면 order details에는 현재 주문 날짜도 없고 음료 카테고리가 없잖아요. order details 보면 그냥 orders ID에 맞는 뭐 beverage ID 그리고 그 개수만 나와 있지. 저희가 알고 싶은 주문 날짜가 없고 그다음에 그 beverage의 자세한 상세한 이제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인 세 개의 테이블의 조인을 통해서 각 필요한 데이터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조인을 통해서 저희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물론 이제 조인 딜리트도 있긴 합니다. 조인 업데이트와 비슷하게 조인 딜리트도 있는데 조인 딜리트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이 강의저에 안 넣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조인 업데이트가 더 많이 쓰인다는 점. 뭐 다른 테이블을 참조해서 이 새로운 테이블이나 기존의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싶다를 사용할 때 조인 업데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텍스를 잘 보시면 where 조건, 즉 이제 특정 컬럼에 특정 컬럼에 이치할 때의 데이터를 반환하고 그리고 그 컬럼에 맞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바꾼다를 의미하는 신텍스고요. 좀 더 쉽게 이렇게 그냥 예제를 보시면 예제의 쿼리를 보시면 이제 바꾸고 싶은 테이블, 참조하는 테이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where 조건, 즉 이 ID, employee ID가 같을 때, 즉 여기서 employee ID가 같을 때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뭐 employee ID가 3인데 salary ID가 3이 없으면 반환을 안 하겠죠?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이럴 때는 반환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반환을 안 하고 이렇게 일치할 때, where 조건이 일치할 때, 둘이 employee ID, 특정 컬럼의 데이터가 일치할 때만 반환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치하면 이렇게 set을 이용해서 뭐 salary 테이블의 salary 컬럼은 employee 테이블의
셀러리의 데이터 값을 이제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set을 이용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쿼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조인까지 다 했고, 그리고 그룹파이 함수를 조금 나갔었는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저번 강의에 아마 윈도우 함수까지 이제 여기 집계 함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계 함수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윈도우 함수부터 아마 다음 강의에 서커리와 더불어 윈도우 함수 그리고 뭐 그룹 바이 통계 함수와 이제 그룹 바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롤업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고 추가로 이제 저희 원래 강의 계획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서커리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오늘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드릴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강의를 반밖에 못 했기 때문에 분량을 다음 강의에 마저 진행된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조이문을 다 했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 조이문 다음인 서커리에 대해서도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지스 솔루션에 대한 소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 저희 회사에서 다양한 무료 강좌를 실시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인문 그리고 그룹바에 대해서 했는데 모두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생각이 났다. 그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